무주 장수 진안 방면 시외버스 요금이 일괄 인하됐습니다. 버스비 부담이 줄고 안전도까지 높아져 승객들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8건이 발생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전망입니다. 오는 6월 청정 지역인 무주에서 열리는 산골 영화제의 선보일 국내외 상영작 72편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 요금이 오늘부터 일제히 인하됐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으로 안전도가 높아지고 버스비 부담까지 줄어들어서 승객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밝았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 모습입니다. 전주 하나요? 3,700원이요. 900원 인하됐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전주로 가는 12개 노선의 편도 요금이 기존 4,600원에서 3,700원으로 900원 내린 겁니다. 평소 요금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 승객들은 횡재라도 한 듯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차비가 3,700원인가 와서 돈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900원이 싸잖아요. 그런 게 기분이 좋아요. 이번 버스비 인하로 지역 주민 7만여 명, 연간 30만 명의 승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요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노선은 구불구불한 국도를 통과해야 해 승차감은 물론 기상 악화 시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전자나 승객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가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 바람 불거나 비 올 때 좀 위험해 보였었어요. 일직선으로 된 도로로 오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불합리한 노선과 요금 체계가 바뀐 것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힘을 보태면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버스업체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를 결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승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하는 불합리한 노선과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좋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번 무진장 버스 요금 인하는 또 다른 지역의 요금 인하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달라거나 직통 노선 개설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5년 전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설돼 전주와 한결 가까워진 순창. 차를 타고 40분이면 전주까지 올 수 있지만 터미널은 여전히 광주행 손님으로 붐빕니다. 전주까지 요금은 6,600원. 하지만 비슷한 거리의 광주는 고속도로 요율을 적용받아 4,400원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광주하고 전주하고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전주는 6,600원이고 광주는 4,400원이에요. 그래서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순창구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고속도로와 다른 게 뭐냐며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하고 모든 여건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그 전용 도로를 별도 요금을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요금을 부담하고 전주를 다녔으면 좋겠다. 무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이미 전주까지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상황. 하지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직통 노선을 개설하지 않고 진안과 안천 등을 거치는 완행을 고수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더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주민들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무주 전주 간 직통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망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노선 개편과 요금 조정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각 당의 유세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도 당은 이번 주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지속될지 아니면 문 후보의 독주 체제가 될지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방송 토론에서 불거진 안보 이슈와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자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이미 8건이 발생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좁은 트럭 뒤를 비집고 들어가 선거벽보 앞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모 후보가 싫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도구로 포스터를 찢어 바닥에 내던진 겁니다.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무심코 훼손할 경우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나흘간 도내에서 발생한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모두 8건. 우발적인 행동이 대부분이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이 밖에도 전북지방경찰청이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후보 비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만 12건에 달해 선거법 위반 사범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 그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책임 있는 의식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당원들이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30여 명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간미수 공동정범이라고 자백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민들에게 치욕을 안겼다며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즉각 홍 후보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시의원이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이달 초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재량 사업비로 4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지원한 전주시 의회 서모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서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6월이면 반딧불의 고장 무주에서 열리는 산골영화제 상영작 72편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감동과 휴식을 선사할지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50년 전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인형 애니메이션인 흥부와 놀부. 여기에 자메이카 음악인 레게와 우리 판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흥을 더했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개막작이 선보이는데 총 연출은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올해로 3번째 산골 영화제와 함께합니다. 상영 프로그램도 공개됐습니다. 오는 6월 2일부터 닷새간 펼쳐지는 영화여행에는 30개국 72편의 다채로운 영화들이 무료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야외 상영은 무주의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매년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국가의 수를 상영하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과거 무성 영화에서부터 최신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즈엔 배우 류현경이 위촉됐습니다. 개막식과 핸드 프린팅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관객들과 좀 더 가깝게 만날 예정입니다. 정말 가보고 싶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가서 많은 관객들과 함께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소통도 많이 하고. 힐링 영화제로 매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올해는 관객들에게 어떤 매력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일형사부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송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전주 시내 한 아파트 모정에서 나이가 어린데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살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50대 남성이 불에 그을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질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진북동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가 숨져 있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하반신이 불에 탄 채 숨져 있는 56살 유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방안 벽지와 이불 등이 불에 탄 흔적과 딸의 진술을 토대로 질식사에 무게를 두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동물원이 휴장 4개월 만에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다만 물새장과 독수리사 등 조류사 관람은 제한하기로 했으며 동물들의 수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봄철 야간 개장 여부는 고민 중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을 맞아 동학혁명이 전국적인 봉기로 내닫는 시발점이 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제가 고창에서 열렸습니다. 무장기포지와 무장읍성 일원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포고문 낭독과 헌화, 무장읍성까지의 농민군 진경로 걷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아시아 태평양 스카우트 총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열고 아태 지역 25개 회원국에 단합된 힘으로 세계 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개최를 성사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는 500억 원의 잼버리 예산을 스카우트 활동에 집중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등 유럽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내일 박문규 복지부 차관과 정동영,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준공과 전주 이전을 자축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그러나 문형표 이사장 구속 등 수뇌부 공석과 대선 전국을 감안해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정읍 구제역 발생 농가에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정읍 산내의 농가에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발생 77일 만에 송아지 재입식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6개 농가에서 한우 339두가 살처분됐고 가축시장 폐쇄와 백신 일제 접종, 농가 간 생축 이동 금지 조치 등이 취해졌습니다. 교육 공무원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20대 1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191명을 선발하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에 모두 3,600여 명이 응시해 1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행정직이 24대 1을 기록했고 식품위생직은 6명 선발해 193명이 몰려 3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간이나 물건, 재능을 함께 나누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송지용 도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해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장차 업체인 호룡이 김제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합니다. 호룡은 김제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